안녕하세요. 오세요 로스쿨입니다. 지난번에 경제 이야기 1탄 그 연방준비제도 데이터, 연준 데이터베이스 알아보고 경제 예측 초보자로 따라할 수 있는 거. 그거가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모주 관련해서 이제 공모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거는 제가 뭐 투자 권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뭔가 그 공모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을 때, 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얻으면 좋은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름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전에 펀드 매니저로 일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도 했었고요. 예,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공모주 관련해서는 제일 정보가 많은 곳인데요. 사실 여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써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고, 저도 펀드 매니저로 자산운용사에서 일할 때 이 사이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사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서너 번 이상 들어가 보면서 뭐 올라온 거 새로 없나 정리해 보는 게 그 루틴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공모일, 이제 공모 일정, 그 다음에 상장 일정,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일정. 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때 들어가니까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고 중요하죠. 기관 경쟁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확약 비율 요것도 중요하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면 이게 꼭 이 사이트는 이게 공모 청약 일정으로만 들어가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희망 공모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확정 공모가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수요 예측 결과는 사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죠. 뭐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그 휴가 가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 자체의 거래량이 적어요. 특히 서양에서 아무래도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에서 진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시에서 다 쉬고 이제 의사 결정하는 높으신 분들은 다 쉬고 그 약간 미국에서는 그런 시즌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주니어들만 나와서 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임원들은 다 뭐 휴가가 있고 이런 시즌이라 가지고 연말 연시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24년 거를 예를 들면 들어가 보죠. 12월, 뭐 11월, 10월, 뭐 그 제일 이번에 제일 유명했던 게 아무래도 더본코리아 우리 백종원 아저씨 뭐 이런 경우에는 더본코리아를 가지고 살펴보면 희망 공모 가격은 밴드가 23,000원에서 28,000원이었는데 공모 가격이 34,000원에 결정이 됐어요. 보통 이러면 경쟁률이 엄청 높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8,000원까지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34,000원 초과가 제일 많아가지고 34,000원 초과가 제일 많아서 34,000원으로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34,000원 밑으로 써내신 분들은 그 써낸 기관들은 배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제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거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3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때 기관 경쟁률이 735대 1이었죠. 그러니까 34,000원 초과를 써낸 분들이 뭐 734대 1,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의무부 보유 확약을 한 비율도 10%가 넘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확약 비율이 이것보다 더 높기도 한데요. 요즘같이 좀 딱 막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러는 분위기에서 10%면 꽤 높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 재무 정보 이런 거는 여기서 뭐 이익 추세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수요 예측을 했으니까 그 2024년 작년 상반기 것까지 있는데 대충 요거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뭐 100만 원, 여기가 1억이니까 15억
9,600 159억, 160억, 21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대충 26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서 대충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얼마 정도 저평가 고평가되어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 또 다른 거 볼 수 있는 게 이 38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이제 공모하려는 종목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공모하려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 더본 코리아를 쳐봐요 한번. 네, 그러면 더본 코리아는 지금은 34,000원에 공모를 했고, 첫날 시초가가 46,350원, 종가가 51,400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당연히 공모가보다 떨어져 있고, 보통 공모주는 공모가보다 떨어져서 거래가 돼요 나중에. 그리고 비상장 중에서 지금 수요 예측 일정 결과 작년 말에 한 거를 볼까요? 아직 상장 안 한 거. 파인메딕스 이런 거는 되고 있나? 네, 지금 이미 상장을 했네요. 이것도. 네, 요거 가지고 사실 좀 비상장인 게 현재 LG CNS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청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세 산출 불가라고 하는데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다 나와요. LG CNS 주주동호회 비상장 1위네. 네, 현재 9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희망 공모가가 지금 61,900원이 최대인데 95,500원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면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갈 만한 거죠. 61,900원이면 대신에 경쟁률도 되게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상장 장외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절대적인 그런 PER이나 PBR 이런 것보다도, 이런 지표를 보다도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싼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IR도 들어가고 하면서 검토를 했던 기업인데, 플라즈맵 같은 경우에 이게 2022년 10월, 그러니까 좀 2년 조금 더 넘게 전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이 기업을 지금 제가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가격 밴드가 9,000원에서 11,000원이었어요. 9,000원에서 11,000원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7,000원 미만을 써내신 기관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9,000원이 최저였는데 9,000원도 안 써. 9,000원도 아까워. 그래서 7,000원 미만을 써내가지고 7,000원에서 결정이 되었고, 공모가가 7,00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7,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경쟁률이 40대 1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시장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임무 보유 확약 비율은 18%로 오히려 높았지, 19%, 이 정도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에서 좀 약간 밸류를 뻥튀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모가 하단 정도면 공모하는 9,000원이면 사실 9,000원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7,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기업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를 봐야 하겠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가 공모 밴드 하단보다 낮게 결정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들여다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그래서 공모 할 때는
청약 경쟁률도 2.76 대 1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1,000주를 청약하면 거의 300주 넘지, 뭐 한 400주를 받는 겁니다. 400주 가까이를 받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게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공모 첫날에 7,000원에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가 8,420원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거래 시작하자마자 팔면 20%를 꽁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사실 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뭐 경쟁률이 오히려 낮아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낮게 결정된 종목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 경쟁률이 낮아서 좀 더 한 방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이 더 위험도는 높아요. 경쟁률 높은 것들이 이러다 적게 잃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공모주로 좀 돈을 가지고 난 크게 한 방을 노리겠다 싶으시면 공모가 하단보다 낮게 결정된 거 가지고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리고 보호 예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호 예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왜냐면 이게 사실 상장 주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주선하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대주주나 뭐 기존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기업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상장하면서. 예를 들면 이 3년이 지나가지고, 물론 지금은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주주가, 그러니까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상장 후 3년까지 상장 후 3년까지 안 하고, 나는 3년 뒤가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 예수를 걸은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 예수를 해가지고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년,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보호 예수를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기존 주주가 많은 거는 공모주에서도 꽤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저는 그때는 기관 투자자였으니까 9,000원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7,000원에는 들어갈 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렇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36,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떨어졌어요, 이때. 물론 첫날 종가는 더 올랐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기관 투자자들은 패닉해서 좀 손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봐왔는데 이게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담으면 수익이 뭐 시초가에 담아서 첫날 종가에 팔았어도 10% 가까이 벌었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벌었죠. 사실 고백을 하자면 2016년 11월 10일에 저도 공모가보다 떨어진 거 보고 한 몇천만 원 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 수익 보고 팔았는데, 그때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러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좀 떨어진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도,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해요. 이게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모주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하고 이게 또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크게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크게 한 방 노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이게 투자가 다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 수집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에서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같은 정보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최대한 뭐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사실 도움 안 되셔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요.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